삶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냐 보면 이제 선진국으로 바뀌는 거죠. 선진국으로 바뀌는 게 무엇이냐? 고임금 고물가에 살게 되면은 고임금 고물가 그 무슨 일 발생할까? 좀도둑질 창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펼쳐지냐 그러면 뭐 선진국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그런 나라는 사실은 지구상에 독일하고 덴마크 같은 나라 말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어떤 나라냐 같으면 고임금 고물가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숨 쉬는 자유, 편안하게 눕는 자유, 출퇴근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이거든요. 작은 집에 누울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진국 초입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물건 값이 너무 비싸니까 제품 값이 너무 비싸고 물건 값이 비싸고 서비스 비용이 비싸고 전기료가 비싸고 그러면 뭐 법을 잘 지킨다 아닙니다. 휴대폰을 이렇게 딱 앞에 놓으면 바로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웬만한 좀도둑은 경찰이 잡아가지도 않아요. 앞으로. 수치심이 없는 사회, 개인주의 사회, 수치심이 없는 사회. 1년 만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확산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처음에 무인점포 이런 것들이거든요? 70년대, 뭐 80년대 이랬는데, 그 다음에는 일상이 훔쳐가는 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더라고. 다들 와갖고, 프랑스 선진국 파리가 어떻게, 몽마르트 언덕에 뭐가 어떻게, 에펠탑이 어떻고, 동유럽에 어떻게 가고, 영국에 어떻게 가고. 개인주의 사회 아니야. 개인주의 사회는 뭐야? 남의 거, 내 거. 그 선진국 국민, 선진국 시민 정신. 아니, 그게 아니고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넉넉하면 저런 일이 왜 벌어져? 도둑질이 창궐하는 나라, 창궐하는 세상은 가난한 나라입니다. 선진국은 반대로 얘기하면 상당수가 가난해요. 나라만 부자인 거지. 밖에 나가면 부자예요. 소득층이 높은, 뭐, 동남아 이런 데 가면. 아니, 개인주의 사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내 개인의 자유니까 니들이 피해가. 경제가 나빠지는 게 아니고 물건값이 너무 비싼 거죠. 물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물 한 모금 먹는 것도 무섭고 조심스럽고 물값도 받으니까. 중산층이고 여유가 있으면 정말 예의 바르고 서로 약속도 잘 지키고 그러는데 그래서 중산층이 많은 나라가 돼야 돼요. 부자 중에 그 악랄한 애들 많거든요. 착한 사람도 있지만 보통 유사한 계급 자기들끼리 착해요. 똘똘 뭉치고 부자들은. 근데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예의가 바르고 약속을 잘 지키는데 지금 중산층 착취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게 하층민 계급이 되면 생각을 해봐. 말만 중산층이지. 아니 콩밥 먹이 나오면 그게 그 사람 범죄가 그게 범죄자로 그냥 평생 사는 건데 지금 앞으로 빚쟁이들인데 뭐가 창궐하겠어요. 한 끼 밥을 못 먹는 돈이 없어서 그러면 목돈 들어가면 부모 죽이고 막 별짓 다 벌어지지만 길거리 쫓겨나면 무슨 일 벌어지겠어요. 노숙자인데 아니 노숙자가 그런 게 중산층이 많은 사회가 사실은 선진국보다 더 훌륭한 사회예요. 중산층이 물가가 싸고 아니 콩밥을 먹이면 뭐합니까? 아니 몰라서 그런데 일본에서도 이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예의가 바르고 도둑질도 없고 예의가 바르고 그렇게 뭐 착하고 예의 바르고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지금 교도소 가는 게 꿈인 사람들 엄청 많아요. 지금 존속 사례가 살해 사건의 65%가 존속 사례 일본. 히키코모리 창궐하고 사회 하층 계층이 광범위해지면은 뭐가 없으니 같으면 도둑질이나 이런 거에 상대 죄의식이 둔감해집니다. 일본이 개인화되면서 1990년대 말에 개인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젠더 교육, 젠더 감수성. 걔네들 처음에 나온 게 우리하고 똑같아요. 젠더 감수성. 기득권이 남녀 갈등 만들겠다고. 임금 착취한다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미친년 놈들 앞세워갖고 국회의원도 자리 주고 뭐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수치심하고 염치가 없어진 사회가 된 거지 일본 사회가. 그래서 노인들이 또라이가 돼요. 막 감옥에 가겠다고. 그리고 뭐 같이 회식하고 이런 문화도 다 없어지고 전부 다 이제는 혼자서 도시락 갖고 와갖고 그냥
같으면 월 그거 돈 나오면 다 갖다 바치고 이런 분위기니까 세금 많고. 그래서 뭐 다른 선진국도 어느 정도 이렇게 돼 있으면 감옥 가는 걸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별도 아니 개인주의 공동체 사회일 때는 그게 되게 큰 그 낙인 효과지만 웬만한 사람들 다 감옥 가는 사회에서 그게 낙인 효과일까요? 앞으로 이제는 이런 게 정말 광범위 되는데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선진국 국민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한국을 배우자 막. 그러니까 이런 개인주의 사회에서 계속 터지는 게 뭐냐? 국가 애국주의가 없으면 공동체 사회가 무너지면 뭐냐? 나만 잘 처먹고 살면 되니까. 회사 오늘도 터졌잖아요. SK 매일 터지잖아요. SK 삼성. 기술 개발하면 뭐예요? 회사에서 월급 받고 저쪽에다가 중국에다가 몇백억 받고 팔아넘기면 되는데. 아니 길거리에서 한 끼 밥을 구걸하고 돌아다니니 아니 감옥에 가면은 교도관이 말상대도 있고. 지금 오늘도 오피스텔 미분양 뉴스가 엄청 뜨고 있어요. 30% 실질적으로 5, 60% 미분양이라 합니다. 사실상 망한 거죠. 좀 있으면 아파트 미분양이 수도권에 그렇게 나타날 겁니다. 지금 현실로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 인천뿐만 아니고 난리예요, 난리. 왜? 우리가 세계 1위 부채 국가입니다.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중국도 말레이시아도 영국도 태국도 홍콩 레바논도 아닌 한국이 GDP 대비 가계부채 세계 1위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득권이 만든 빚쟁이 나라에서 빚쟁이들이 이제 거리로 이게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한계까지 만들고. 털어먹을 만큼 다 털어먹었습니다. 다 사기쳐먹고. 세계 1위입니다. 원래 이거 작년부터 얘기 나왔던 건데, 올해 나오네. 터질 때가 됐는지, 지금 이야기 나오네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작년부터 이거 발표 나오고 그러면은 재작년부터 1위다. 이제 한계가구니 뭐니 신용불량자니 용어들 바꿔갖고 사기치던 것들 뉴스에 이제 공식적으로 뜨려고 하나 봅니다. 지금 대출받아 집 살 수 있다며. 우리나라 대출 규제 풀까요? 아니 세계 1위인데 대출 규제를 풀고 투기 바람을 윤석열 정권이 조장한다면서요. 재작년부터인가 1, 2위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근데 뉴스에 안 나오더라고. 이게 3년 전부터 세계 1위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뉴스에 안 나왔어요. 서울은 2021년에 사실 이게 좀 믿기지 않았던 수치가 어떤 거였냐 그러면 2021년에 도쿄 부동산 가격을 서울이 추월했습니다. 2021년에. 그러니까 올해부터 망해가는 겁니다. 딱 일본 30년 전 사태 그대로 지금 터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믿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지. 1991년 도쿄 사태 그대로 2021년도 똑같았네요. 대출 총량제니 뭐니 똑같이 발표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도망갈 데 없네요. 전 세계가 부채 폭발하는 거 지켜보는 겁니다. 저때 1위가 일본, 2위가 독일, 3위가 프랑스인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91년도. GDP 대비 가계부채. 일본이 터졌습니다. 독일도 터지고. 90년도에. 그리고 독일을 2000년, 2005년까지 유럽의 정신병자, 환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독일이 희망이 없다. 망한 나라다. 2005년부터 독일이 15년 동안 강대국으로 부상한 거고 일본은 15년 동안 밑바닥으로 추락한 겁니다. 독일의 선택은 시민주의를 선택했고요. 공동체 시민주의. 일본은 개인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각자 도생. 1991년도 수치들 일본보다 우리가 더 안 좋습니다. 특히 어느 쪽이 안 좋냐? 기업 DSR이 안 좋습니다. 뉴스가 나왔는데 논평도 나오고 지금 북한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그냥 거의 감당을 못하는 수준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냥 감당 못할 것 같아요. 북한 지금. 앞으로 가을에 추수 못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이 북한이 이게 감당을 못하는 게 관료주의 부패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 이번에 감당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나라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관료 권위주의 부패죠. 북한이 거의 망하기 직전이라 봅니다. 관료주의 부패라는 게 권위 관료주의 부패라는 게 지금 윤석열 정권이 지금 불러오는 검찰 권력 이런 것들, 이런 거 시민사회가 아닌 이런 것들 문제가 그거예요. 옛날 부조리 부패 현상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거 아니냐. 공무원들만 살기 좋은. 문제가 지금 부조리와 부패가 끝까지 간 나라가 지금 북한입니다. 공포 통치라는데 공포 통치가 안 되죠. 이게 지금 병규 먼저 죽는데. 공포 통치가 되겠어요? 아니, 코로나가 공포지? 그러니까 북한은 권위적 관료주의 부패 국가입니다. 끝강을 한.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이런 걸 개선하려고 지금까지 하는데 지금 이게 윤석열과 걱정되는 게 이게
이게 전관예우 이게 혜택하는 사람들, 전관예우 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그 자리를 앉고 있단 말이에요. 사회이사하고 이런 사람들. 근데 관료주의 부패가 이게 나라 망치는데 하는 겁니다. 관료주의 부패. 일본도 전혀 개선이 안 돼. 관료주의 그 모순 때문에 그래요. 내란이 북한 내 내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북한은 김정은을 이렇게 통치자로 내세우긴 했지만 군벌이 다스린 나라입니다. 이 모순 사회 모순을 해결 못하면 붕괴밖에 없는 건데 지금 북한은 사회 모순의 극강까지 간 나라예요. 관료 권위적 모순 부패가 뭐 이게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 뭐 누가 처음 내란이고 걔네 군벌 통치 국가입니다. 군벌. 김정은 내세운 거고 실질적으로 북한은 중국처럼 군벌이 기업을 만들고 거래를 하는 나라입니다. 북한의 재벌들은 군벌입니다. 군벌.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는 게 중국에서 제일 빨리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면 초등학교를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소림사입니다. 소림사가 나와야지 군인으로 빨리 그게 입대가 됩니다. 소림사. 군인으로 제대를 하면 공산당 당원증이 나와요. 군벌이 얘네는 공산당이 아니고 사실은 군벌이 지역을 지배하고 거기에 대기업화되어 있는 나라예요. 중국이. 지금 북한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소림사에 가야지 군인 시험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소림사 출신들이 다 잡고 있어요. 웬만한 저기들. 소림초등학교 출신들이 중국 군벌의 군인들 핵심 세력입니다. 공산당 학교가 아니고 소림사 들어가는 게 출세의 길입니다. 걔네는. 공산당 학교 따르고 중국은 군벌이 기업을 갖고 있어요. 기업들이 재벌이 군벌입니다. 지금 북한도 재벌들이 군벌이고요. 걔네가 기업을 소유하고 군인들을 그 거래로 먹여 살려요. 그 얘기는 중국도 지금 잘못하면은 대만 분쟁이나 이런 게 없고 외부 세력이 없으면 내란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밖에 적이 있어야 돼요. 미국처럼. 자, 우리가 5%대 이제 물가인데 화물연대 파업하면은 다음 달에 5.5%, 그 다음 달에 6% 가는 건 일도 아닙니다. 물가가. 왜 화물연대 파업이 이번에 재앙으로 더더욱 영향을 끼칠 거냐 그러면 해결이 되든 해결이 안 되든 왜 재앙이냐 그러면 물가가 지금 연 5%대입니다. 연 5%대인데 물류비를 더 올려주던 파업이 길어지던 물건가 올라가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5% 이상 물가 상승률 몇 개월 계속 가는 겁니다. 몇 년 갈 수도 있는 거고. 예, 물류비 인상 못 막습니다. 수출 경쟁력 떨어집니다. 몇 년 가죠. 집값은 계속 떨어진다고 계속 여길 나오고 몇 억씩 떨어진다.